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극과 반응 그리고 감각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를 정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다양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자극이란 생물의 작용에서 생물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빛, 소리, 온도 변화 등이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체는 이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몸이 손상되거나 생명을 잃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극을 처리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극에 대하여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우리는 반응의 과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각기관이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들을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 자극을 수용하는 눈, 그리고 소리 자극을 수용하는 귀, 냄새 자극을 수용하는 코, 맛 자극을 수용하는 혀,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차가움이라든지 뜨거움이라든지 다양한 피부 자극을 수용하는 피부가 감각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늘은 눈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좌측에다가 눈의 구조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그리면서 이해를 하고요. 우측에 각 구조별 특징이나 외워야 될 사항을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색깔 펜이 조금 다양하게 필요해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정체입니다.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수정체는 우리 눈에서 빛을 굴절시키는 약간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되게 되는데 이따가 이 뒷면에 망막이라는 그 시각세포를 갖고 있는 막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망막까지 빛이 정확하게 도달되도록 함으로써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체예요. 자, 그리고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요렇게 생긴 근육을 위아래로 그려주세요. 이 근육의 이름은 홍채입니다. 홍채는 그 전 세계 사람들로 따져봤을 때 색깔이 다양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홍채에 어두운 색소가 많아서 약간 갈색이나 검은 빛으로 보이게 되죠. 반면에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양 사람들은 어두운 색소 함량이 적어서 비교적 밝은 푸른색이나 초록색이나 회색으로 보이게 되죠. 요 눈 색깔을 결정하는 게 바로 홍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홍채가 없는 요만큼 부위로 실제로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부위를 우리는 동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눈을 관찰했을 때 검은 동자와 흰 동자가 있죠? 검은 동자에 해당하는 부위가 요만큼이 되고요. 검은 동자의 중간 부분에 보면 진짜 까만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요만큼 동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홍채와 연결되어서 요런 식으로 근육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요 근육과 수정체를 요렇게 약간 선모 같은 걸로 연결해 주세요. 아래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근육을 그리고요. 요렇게 실 모양의 선모로 연결해 주세요. 요 부위는 일명 선모체라고 부르는 근육인데요.
홍채도 근육이고 선모체도 근육이기 때문에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모체의 수축 이완은 무엇을 조절하냐? 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수정체 뒷부분에 액체로 가득 찬, 자, 액체로 가득 찬 요만큼을 그려주세요. 요 부분은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유리체는 액체 성분으로 가득 차 있고 눈의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체 바깥으로 여러 겹의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막을 표기할 건데 망막은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유리체를 감싸고 있는 제일 안쪽 막, 이게 망막인데요, 여러분. 자, 요 좀 아래쪽에서 망막이 끊어진 것처럼 틈을 남겨주십시오. 틈, 요렇게요.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망막이고요. 요 망막은, 자, 여기가 망막입니다. 시각세포가 있어요. 빛을 수용하는 시각세포들이 망막에 분포되어 있어서 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 부위이고요.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서 빛자극을 수용하면 그 망막 주변으로 시각신경,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시신경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시신경 슉 이런 식으로 시신경을 망막에 분포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망막에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그 시신경 다발이 요렇게 빠져나가게끔 그려주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시신경이고요. 시각신경. 그 망막에 분포되어 있는, 자, 이 노란색이 망막이라고 했어요. 망막에 시각세포가 분포되면서 빛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 정보는 요 빨간색 시신경을 통해서 요렇게 모아져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빛자극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망막 바깥으로 저는 까만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검은색 색소가 분포되어 있는 막이, 어두운 막이 하나 있어요. 일명 맥락막입니다. 자, 맥락막을 조금은 두껍게 할게요. 자, 맥락막을,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자, 맥락막을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까만색으로 두껍게 그린 이 막의 이름은 맥락막입니다. 맥락막에는 어두운 검은색 색소인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고요. 그 맥락막 덕분에 이 눈 안구 안쪽이 어둡게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맥락막 바깥으로는 제일 겉부분 막인,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제일 겉부분 막인 공막이 존재합니다. 자, 요렇게 표시합시다. 자, 공막이 요렇게 존재합니다. 이 공막은 눈을 이루고 있는 제일 겉에 있는 막이고요. 눈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막을 그릴 때 앞부분을 띄워놨죠. 앞부분은 또 다른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 막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앞부분 막을 요렇게 좀 그려볼까요? 지금 그린 이 민트색으로 표현한 요 막은 각막입니다. 눈의 앞부분을 이루고 있으면서 각막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빛이 쉽게 투과될 수 있는 그런 막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가지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여기 처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을, 노란색 망막을 표현할 때 좀 떼어놓은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시신경 다발이 이렇게 나가는 부위이고요. 요 부분에는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이 굴절해서 만약에 요 부위에 상이 맺히게 되면 우리는 그 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뇌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쪽에는 빛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맹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을 펜 색깔은 요런 선명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명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서 빛을 굴절시키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름은 수정체.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 뒷부분에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이름은 유리체. 유리체는 거의 물과 같은 액체 성분으로 가득 차 있고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 앞부분에 있는 요 길쭉하게 표현한 요 근육의 이름은 홍채. 참고로 홍채는 근육이기 때문에 수축 이완을 할 수 있고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홍채의 길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빛이 들어가는 요만큼 부위 있죠. 자, 요만큼 부위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공입니다. 동공으로는 빛이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선모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선모체 역시 수축 이완을 하면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고요. 선모체의 수축 이완에 의해서 요 수정체가 눌렸다 말았다 눌렸다 말았다 하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지면 들어오는 빛이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건 언제 필요하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조금 덜 굴절시켜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빛을 좀 더 많이 굴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요 망막에 정확히 상이 맺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할 때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양한 막들의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요 막의 이름은 바로 망막.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세포에 의해서 빛자극을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망막의 시각세포가 빛을 수용하면 자, 요 빨간색 얘는 시신경, 시각신경입니다.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겁니다. 망막 바깥에는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눈 안쪽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맥락막이 존재합니다. 맥락막입니다. 맥락막. 맥락막은 눈 안쪽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요 막의 이름은 공막이고요. 이 공막은 안구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쪽으로 가보면 또 다른 막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이 막의 이름은 각막입니다. 각막은 투명해서 빛이 투과될 수 있는 눈의 제일 앞쪽에 존재하는 막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시신경 다발이 나가는 부위, 요 부위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맹점이고요. 맹점은 시신경 다발이 나가는 곳이면서 시각세포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빛이 도달하더라도 상이 맺히지 않고 우리가 그 이 맹점에 도달한 빛에 해당하는 그 사물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 복잡하죠? 이것을 오른쪽에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은 각막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위는 홍채라고 불리는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빛을 굴절시켜 망막의 상이 맺히도록 하는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부위는 바로 수정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은 선모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 부위는 유리체라고 했습니다. 이 유리체는 눈 안구의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검은색 색소,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눈 속을 어둡게 하는 막은 맥락막이었고요. 그리고 시각세포가 분포하여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은 망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은 우리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시각신경, 시신경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신경 다발이 나가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아 상이 맺히지 않는 부위를 맹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각 성립 경로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각은 빛자극을 우리가 수용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빛자극은 첫 번째로 각막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체를 통과해서 결국에 어디에 도달하냐? 망막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어서 빛자극을 수용하게 됩니다. 시각세포가 과학적으로 흥분한다, 흥분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흥분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 시각세포에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시각세포에 발생한 정기적인 변화는 시신경, 시각신경으로 정기적인 변화가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에 쭉 연결돼서 뇌까지 이 정보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사물에서 출발한 빛에 의해서 그 사물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눈의 조절 작용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양 조절이에요. 너무 과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시각세포가 손상됩니다. 너무 약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물을 인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무엇이 조절을 하냐? 자, 밑에 그림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동공의 크기죠. 첫 번째 그림은 동공이 작아졌습니다. 동공이 작아진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홍채가, 요 부분이 홍채죠. 홍채가 요렇게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채가 길어지면서 동공이 작아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첫 번째 그림은 밝은 곳에서의 동공의 모습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확장하면서 동공이 축소되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어두운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림처럼 동공을 크게 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려주어야 정확하게 상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홍채가 이렇게 축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홍채가 축소되고요.
그러면서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최대한 많은 빛을 눈 속으로 집어넣어야 상이 정확하게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 바로 홍채와 동공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거리 조절로 가실게요. 먼 것을 볼 때는 자, 첫 번째 그림처럼 수정체가 자, 어디가 수정체냐면 얘가 수정체죠. 수정체가 얇아져야 됩니다. 수정체가 얇아지기 위해서 이 선모체가 양쪽에서 수정체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서 빛이 좀 덜 굴절되게,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빛이 좀 더 굴절되게, 이때는 요 선모체가 느슨해지면서 수정체를 잡아당기던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먼 곳을 볼 때입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이렇게 수정체가 얇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야 망막에 상이 명확하게 맺힐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 선모체의 조절 작용으로 수정체가 다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굴절시켜야 망막에 상이 명확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리 자극을 수용하는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